9번 유형.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나는 안정되었으므로 평화로움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므로 좋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평화로운 상태를 좋아하며 모든 유형 중에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감이 있다. 9번 유형들은 대단한 조종자들이요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 언제나 조용하고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생기를 잃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차분하고 행동이 느리며 엉덩이가 무겁다. 급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보인다.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하고 시작을 하면 오랫동안 그 일에 빠진다. 불만이 없고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비폭력적인 사람이다. 만사태평이고 무감하여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라는 시조를 연상케 하는 사람들이다. 말투는 변화가 없고 단조로우며 억양에 높낮이가 없고 묻는 말에 답할 때에도 그대로의 사실로 평범하게 답한다. 괜찮아, 됐어, 그러지 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경우도 많다. 몰라, 맘대로 해 라는 말도 많이 사용한다.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인간관계에 편견이 없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특징,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한다. 애니어그램 도형의 최상단에는 9번 유형이 자리하고 있다. 9번 유형은 좌우의 모든 번호를 쌓고 있는 중심 자리에 있다. 그래서 9번 유형을 중재자, 화해자,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모두 알고 있고 그 모든 이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해관계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9번 유형에게 찾아간다면 그들은 모두 9번 유형이 자신에게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9번 유형은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찬성과 반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타인의 입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입장과 견해가 없다는 사실이 9번 유형의 맹점이다. 바로 이 맹점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니요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하기를 어려워한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9번 유형의 덕목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갈등 상황과 정면 대결을 피해가는 9번 유형의 특성은 자신의 정체감 상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갈등을 회피한다. 여기서 9번 유형의 수련 소감문을 읽어보자. 9번 유형의 소감문. 처음엔 일이 많다는 생각에 올 수 없을 것 같더니만 와서 수련을 해보고 나니 안 왔으면 나중에 후회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거리를 잔뜩 뒤로 하고 그 뒤를 돌아보면서 미적거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홀가분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 바로 평소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데카그램 9번 유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번 유형의 설명을 듣다 보니 내 속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다가 정직하게 수긍하다가 또 쑥스럽기도 하다가 마음이 여러 차례 요동쳤습니다.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조용할 때 행복해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나를 만났습니다. 적당히 게으르고 누구에게든 선뜻 지적하거나 나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면 모두가 좋아지겠지 하며 모든 것을 끌어안고 불평하거나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슬펐습니다. 나 자신을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유형이 아닌가 많이 헷갈리기도 했지만 마지막 날이 되니 지나온 과거의 모습과 어우러져 확연히 떠올랐습니다.
아하,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남의 이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같은 직장의 동료와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접힌 날개가 8번이고 3번 방향으로 날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네요. 8번 유형은 내가 참 싫어하는 부류인데 그걸 직접 써봐야 한다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만나고 내 입장을 말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가면서 나는 내 몸통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지요. 편안한 분위기와 뼈있는 한마디, 경이로움, 감사함, 인생의 무대에서 만남은 큰 축복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내가 바로 내 삶의 마술사인 것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물림에게 서로의 교제가 되어주신 도반님들께도 무한한 감사가 올라오네요. 내가 만난 애니어그램은 나를 만나게 하고 나를 이해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 복 그 자체의 사람입니다. 이제 훨훨 날아 또 나를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 자신을 탐구해서 나비의 삶, 인간, 붕쇠의 삶을 만들래요. 답장의 글. 제가 너무 당혹스럽게 굴었나요? 자기 입장이 없이 모든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는 데 길든 9번 유형의 에고 껍데기는 여간 단단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신 님 덕분에 다른 분들도 더욱 깊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번 유형의 근본적인 맹점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yes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no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9번 유형은 갑작스러운 결정과 변화의 요구, 무시당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억눌린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이때 완고한 태도가 나타나고 일단 이렇게 반응이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고집에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 느긋하고 편안한 미소의 얼굴이 사라지고 억압된 화의 기운이 얼굴에 감돌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잘 주시하시고 한번 말을 걸어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지 거울 속의 얼굴이 알려줄 겁니다. 진실과 오해. 어떤 갈등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거나 감추려는 인간이 있다. 고름이 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들의 놀라운 인내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집착과 깊은 관계가 있다. 9번, 4번, 5번 유형은 움츠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다. 9번 유형은 부처 컴플렉스라고 이름 붙일 만큼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려는 마음의 상태로 움츠린다. 4번 유형은 마음이 긴장된 에너지를 얻을 때까지 미루면서 내면의 감정 속으로, 5번 유형은 자신의 독립적 가상 공간 속으로 움츠린다. 9번 유형은 자타일여의 사람이다. 특히 성적 본능형 9번은 자타의 경계선이 없는 문제가 더욱 깊다. 그들은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다. 원만하고 여유롭고 평안하고 긍정적이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갈등과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없기 때문이거나 있어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9번 유형의 소극성은 보수성의 다른 얼굴이다. 그 보수성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하는 식의 현상 유지와 통한다. 그들은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다. 9번 유형은 말을 짧게 하지 못하고 어미를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 분명한 요점이 없이 우물쭈물하다가
최종 결론을 회피할 때가 많다. 먼저 인간관계를 끊는 일이 없고 상대방이 떠날 때까지 야구용어로 말하면 밀어내기식으로 상대한다. 한마디로 버티기로 끝장을 보는 가장 고집 센 사람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자기 고유의 색깔로 살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종속적으로 자기 입장을 취하는 9번 유형의 전형적 특성이다. 9번 유형은 분노의 중심에 서서 어떤 경우에도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분노 표출 방식은 자신에게 화풀이 하는 형식, 곧 혼자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마구먹어대거나 자기 몸을 자학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가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때를 써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거나 형제가 많은 가난한 집에서 성장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 몸의 편안함과 안전 속으로 회피한다. 예를 들어 부부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잠을 자는 것으로 피해간다. 그러나 그것은 갈등의 본질을 위장하는 평화로움이다. 9번 유형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갈등을 피해 저녁에는 잠을 자버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하는 그들의 무던함에 질렸다는 내용이 많다. 9번 유형의 특성은 자신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한 가지 입장을 확정하게 되면 일편단심민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 결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그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때 그들은 매우 완고해지고 다른 이야기를 듣기 거부하고 결정된 일을 지속하는 데 열중한다. 이런 뚝심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메뉴만으로도 일생 동안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다. 사람들은 9번 유형을 가볍지 않고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평온하고 침착하지만 행동이 느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9번 유형은 서두르는 느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근 버스를 타기 위해 악착같이 뜀박질하기 어렵다. 9번 유형을 상대할 때 유의할 점은 그들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예 라는 대답을 분명히 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니요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한 9번 유형의 화법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선택과 결단의 망설임, 그저 어떤 갈등도 없는 편안함을 자신의 이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도전과 치열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무사한 일이 평화일 수는 없다. 그것은 존재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증거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그들의 방어 기제일 뿐이다. 9번 유형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자포자기와 같다. 자기를 포기하면서 누리는 평화는 겉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축적되고 있다. 그 알 수 없는 분노는 그의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소이다. 그 독소는 고통과 강박관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신에 대한 깊은 패배감과 실망으로 인해 화를 시원하게 내지도 안 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게 9번 유형의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9번 유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상대와 맞서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자신의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방해를 받을 때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때 자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한다고 생각될 때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생각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9번 유형은 할 수만 있으면 갈등 상황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상대의 요구대로 해놓고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 9번 유형은 화가 나더라도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는 한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것은 당사자조차도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종료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의 긴장과 분노를 알아채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들의 분노는 서서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 9번의 위기는 자신의 내재된 분노가 엉뚱한 장소에서 자신의 분노와는 상관없는 사람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엉뚱하게 분노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들의 돌변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9번 유형은 자신의 분노를 알게 될 때 그것을 마음속에서 반복하여 떠올린다. 자신의 어수룩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러이러했더라면 하는 추측과 자책으로 분노를 반복하게 된다. 이 분노의 순환고리를 끊지 않는 한 9번 유형은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분노를 마음속에서 되씹는 다른 유형으로는 4번과 6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은 되씹다가 때가 오면 그 감정을 사귀지만 9번 유형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사건을 재경험하면서 끈질기게 되풀이한다. 데카그램 도형을 보면 9번 유형은 원의 가장 높은 곳, 감성의 영역과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들은 분노나 감정의 상처에 대해 예민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것은 9번 유형이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조화로운 생활과 편안함과 친근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분노라는 감정이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분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9번 유형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9번 유형을 돕고자 한다면 그가 자신의 내재적 분노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잘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준 것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9번 유형은 상대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대범함이 있다. 9번 유형은 스트레스를 저금하듯이 쌓아두려는 익숙한 시도를 그치고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갈등이 두려워 스트레스를 축적하는 것은 정작 자신과 상대와의 신뢰를 깨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간관념, 변함없는 동일함. 평화롭고 조화롭지 못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는 9번 유형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느낄 때 싫다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때까지 미루는 습성이 있다. 그들은 원앙 소리를 울리면서 정해진 발걸음으로 변함없이 느릿느릿 걸어가는 한국의 누렁소와 같다. 상황의 중요도나 흥미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건은 동일한 시간으로 흘러간다. 이 미루는 과정이 자신 안에 억압이 되고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길게 끌고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9번 유형은 가슴형처럼 정서적 반응에 따라 계획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획에 새로운 것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정확하고 여유롭고 규칙적이며 어떤 갈등 상황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에게 급한 일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깨는 일이 된다. 이런 성향을 4번이나 7번 유형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9번 유형은 재빠른 기회포착과 눈치 보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에게 있어 선택은 마지막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결단보다는 상황에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시기다. 그러기에 9번 유형을 시간 속에서 떠도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 있어 시간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선별해주는 대행자다. 모든 일은 그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될 뿐이다. 선택이란 수용할 때 수용하고 거부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매사를 우왕좌왕하듯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선택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9번 유형들은 자신의 시간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소통되고 인정되는 시간관념과는 거리가 멀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항구를 떠난 배가 목적지를 모른 채 열심히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또한 연료나 기타 장비의 상태를 살피는 지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9번 유형들은 상황의 변화와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정하고 자신이
현재 덜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은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일에 몰입되고 있지 않은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동 특성이 움츠림형인 9번 유형은 마감 시간이 될 때, 그리하여 그 일이 자신의 일 중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서야 활기를 띠게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의견과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게 보여서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패턴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갈등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불안 요인이 된다. 하지만 갈등과 분리 없이 제대로 된 시간 관리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을 오늘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9번 유형들은 배워야만 한다.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9번 유형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몽유병적 상태에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방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상황에 대한 자각과 의도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9번 유형은 자신의 시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은 일이 일어나는 대로도 살 수 있지만 의지를 세워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는 존재이다. 9번 유형의 활력 방향이 3번 유형인 것은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필요하고 상호 교류적인 가로 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지가 있는 괄호 닫고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9번 유형이기 때문이다. 9번 유형들은 누군가가 재촉하고 불평과 비난의 소리를 하면 무감각, 무신경한 상태로 완고해지며 오히려 이를 오래 끌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유형들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결정과 잘못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인다. 즉, 나의 관점에 따라 상대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주는 사랑보다는 받아주는 사랑이 크고 받아주는 사랑보다는 기다려주는 사랑이 더 크다고 한다. 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일 때 가능할 것이다. 어쩌면 인간 유형 중에 가장 인내심이 뛰어난 9번 유형은 기다려주는 사랑의 완성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리더십 키워드, 순발력과 결단력. 시대가 격변하면서 리더십에 있어서도 과도기적인 혼란을 우리는 겪고 있다. 왕조 시대와 독재 시대, 특히 군사 독재의 잔재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권위주의란 지도자 중심의 일행 체제를 지향한다. 일사불란한 상명하달이 그 특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직관계는 서열이나 위계 질서의 확립을 통해 연계되는 체제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획일적이고 맹목적인 의식을 가져야만 했다. 그러나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수직적 사고와 문화는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아직도 공존하면서 복합적인 형태와 충돌의 모습을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직적 사고는 지시적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조직원들이 능동성을 잃기 쉽고 내면에 소리 없는 분노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민주적 리더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리더의 그룹에서는 조직원들이 능동성과 피동성의 양면을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성숙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때에 따라서는 지도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잡음이 줄어들 수 있다. 9번 유형은 전체를 배려하는 성격적 특성 때문에 독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 탓에 무간섭 타입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남의 일에 참견이나 간섭을 하지 않고 공적인 일이라도 일단 업무나 책임을 맡겼으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른 채 내버려 두기 십상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리더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려운 나감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서는 지리멸렬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리더가 무능해지면 전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음을 9번 유형의 리더는 명심해야 한다. 9번 유형의 리더는 협력과 조화로움을 지향한다. 그들은 대인관계를 오래 지속하며 편하고 자상한 느낌을 준다. 편견을 갖지 않고 조직원 모두에게 우호적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은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태도는 갈등을 회피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명확한 업무 위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1번 날개를 사용하는 9번은 세세한 일에 관심을 쏟아붓다가 업무를 정체시켜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산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다 보면 구성원들은 답답해지고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는 9번 유형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다. 시급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이 일 저 일을 건드리기만 할 뿐 마무리를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데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누군가 불만을 품고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격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9번 유형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단력뿐만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이다. 비구름을 아래에서만 올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보는 관점이 함께 있어야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고 전혀 색다른 것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의 핵심이다. 창조력은 암기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할 때 길러지게 된다. 창조적 사고로 양면성의 관계와 패턴을 보는 관점이 데카그램에서 말하는 삼진법적 관점이다. 9번 유형은 남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남들에게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비치게 될 것이다. 늘 낙천적이고 느긋한 9번 유형의 리더가 실상은 자신의 의견에 강한 주관이 있고 자신의 소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되고 장형 특유의 분노가 발동하면서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9번 유형은 겉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럴 때 9번 유형은 목석이 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피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처 방식은 엄청난 에너지를 장기간 낭비하는 것으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9번 유형의 리더는 검을 사용할 때는 검을 사용하고 톱질을 할 때는 톱을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먼저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세세하고 지엽적인 데서 눈을 돌려 핵심을 파악하고 집행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당면한 일거리들을 산적해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부하에게 과감하게 일임할 것을 일임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간다면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다. 성장과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깊은 자기 비하를 알아차린다. 그다지 화가 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화를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수행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여러 개 늘어놓지 말고 하나에 집중한다. 분명한 목표 없이 이러한저런 일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도 않고 만족도 주지 않는 일들을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속 안고 있지 않는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잠시 멈춰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본다. 망설이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던져버린다. 결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9번 유형은 자기 고유의 색깔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정면 대결을 해야만 할 때 피해가고 있는 자신을 돌려 세울 줄 알아야 한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밑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자신의 일인지 아니면 남의 일인지를 자문한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거시적인 데서 미시적인 데로 좁혀본다. 당신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화합을 이끌어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는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따라 변용되기 때문이다. 삶의 지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만물은 자기 색깔이 있는 법인데 왜 9번 유형들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할까? 그것은 그들이 중립의 안락함을 선호함으로써 갈등과 분노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중형도 중도도 아니다. 자신 존재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단순한 중간일 뿐이다. 9번 유형의 장점은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문제의 모든 면을 통찰하고 각 부분을 전체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부분적인 작전보다는 전체를 큰 판에서 조망하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조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9번 유형은 2번 유형처럼 자기 존중의 힘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격려와 인정이 필요하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의 승진이나 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격려와 인정을 받게 될 때 9번 유형은 자신의 접한 날개를 펴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 또한 9번 유형은 강압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지시와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9번 유형이 싫어하는 그림자 번호가 8번 유형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데 있다. 역사 속에서 자유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그토록 피를 뿌렸는가를 9번 유형들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9번 유형은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지혜롭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